2024년 6월 30일 오후 9시 26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주요 경제지표 이벤트들도 있고, 아마 다음 주 시장도 개별 종목 장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국채는 상승폭이 좀 있었고요. BOJ 일본은행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정치 일정들이 좀 꽤나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 다음 주도 아마 개별적인 측면이 나오지 않을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한 주간 주요 일정들 올렸습니다. 7월에 일정도 같이 올렸고요. 중요한 이슈들만 올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얕은 게임이 관심을 퀀트 기반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6월 달 수익률은 53.3%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진행했는데, 수익률이 53.3%면은, 꽤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이 잘 맞은 걸 수도 있는데, 수익률은 뻥튀기 안 했습니다. 그대로 수치 계산에서 마이너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습니다. 자,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부처 신설 법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 세븐 꿈비.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관련법을 7월 중에 발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구정책, 기회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분배 조정 등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의 담당할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관련법으로 아마 저번부터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체크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부 의료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한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먹거리하고 화장품들을 주로 체크하고 있는 시점인데, 피부 의료 쪽에서는 우리나라 쪽은 해외에 비해서 간단하면서 체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생각보다 피부 의료 쪽을 받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꽤나 호평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의료 쪽, 피부 의료 쪽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워낙 이제 중국 쪽에서 피부 의료나 피부 미용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런 쪽의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중국 쪽에서 많이 나오는 시점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해외 쪽 이제 다른 유럽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한국에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2028년까지 103조 원 투자한다. 관련주 SK하이닉스. SK그룹은 26년까지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를 하게 해서 AI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 AI 산업이 폭풍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투자를 이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를 성장으로 바탕으로 해서 SK하이닉스는 28년까지 향후 5년간 103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상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5년간 3조 4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죠. 역시나 엔비디아를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역시나 미래 먹거리 사업은 AI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서 추가적으로 창출을 해내겠다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죠. 자, 삼성전자 CXL 드라이브 건다. 관련주 네오셈, YC, 엑시콘. 삼성전자가 CXL 상용화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내용인데 HBM 주도권을 뺏겼지만 CXL은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내용들이 좀 있고요. CXL은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을 해서 각 장치가 수시로 지연 없이 데이터를 오타가 좀 많네요 오늘.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기술인데 사실상 이제 HBM하고 CXL하고 이제 대결을 붙인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HBM이 좀 더 우세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어, 확실히 이제 그런 전문가의 평이라든지 내용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HBM이 확실히 좀 강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서 HBM에서 졌었던 이유도 사실상 따라가려는 그런 목적이었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요 고객층들이 확실히 큰 빅테크들이 수요가 확실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런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사실 약했던 부분은 있어요. 근데 사실상 CXL로만 따졌을 때는 삼성전자도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증류 배전망의 표준화 관련주 한국전력, 대원전선, 재룡전기 뭐 등등 전력 관련주들. 한전에서 국가기술 IEC 백서 발간을 주관을 했는데요. MVDC 기술 표준을 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안한 방식이 우선 채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MVDC는 이제 DC로 수송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AC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DC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채택을 안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거진 표준은 AC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근데 전력에 대한 비중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면서 MVDC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한국전력에서 이제 주목도를 좀 올린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전력 쪽도 이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K뷰티 더 관심도가 높아졌다. 선진뷰티 사이언스, 동국제약, VT, 실리콘드, 만영자, 삐아, 한국콜마. 해외 관광객들이 꼭 찾아야 되는 지역 중에 명동하고 홍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스팟, 이제 성지로 뽑히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화장품의 실적들을 보면은 올리브영 같은 경우 1분기 외국인 매출이 260% 이상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K뷰티의 주목도가 확실히 그냥 뻥튀기가 아니라 확실히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소비주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뷰티 쪽에서 주목도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트래픽이 워싱턴 DC의 지하철 표 검사기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S트래픽이 워싱턴 DC 교통국의 부정승차 예방용 게이트 개량 사업을 지원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131억 달러 정도로 체크해 보면 좋겠죠. 과거에도 했었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K 냉동식품에 빠진 일본 관련주 삼양식품, 오양 사조시푸드, CJ시푸드. K푸드 페어 인 도쿄가 27일날 개최가 됐었는데 한국 수출에 대한 품평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냉동 잡채나 핫도그 등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앞둔 상품들이 가득했었는데 일본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한국 냉동식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신소재, 특수 세정 장비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YC캠. 일제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제품들을 조금 많이 우리나라는 세정 장비들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 국산화로 출하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3종을 순차적으로 상용화한 다음에 AI 반도체인 HBM형 관광액도 감광액, 또 이제 공급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반도체 경기에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악화가 있었긴 했지만 유리기판의 주목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관심도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전면전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제 홍보석유, 한국석유, STX, 그린로지스에 대하네요. 가자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란이 개입하면서 중동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석유 쪽이나 그리고 이제 해운 쪽에 또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또 역시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운 쪽이 저번에도 조금 저번 주에서도 좀 움직였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관심도를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빼먹은 게 있어서 HLB가 리보세라닙 허가 관련 FDA가 이제 7월 2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기만 좀 하면 저번에 이제 FD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급락이 나왔고 주가가 완전히 이제 1년 전으로 회귀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HAV 쪽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고 중국 쪽에서 쪽에 이제 업체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금 FDA 이제 미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HLB 이제 주주분들에게 좀 좋은 내용이라고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튼 이 멤버십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시간 뉴스하고 관련주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미리 일정들을 체크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요 일정들만 공유하고 있고요. 한 주간 관심 정보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방장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시점이고, 부방장님들 중에서는 꽤, 또 키움증권에 또 3등을 하신 분도 있고, 이기 때문에, 아주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달 누적 수익률은 53.3%고요. 수익률은 뻥튀기 안 했습니다. 뭐 괜히 뭐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진 않았어요. 분명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초보자분들에게도 간단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라든지 시장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하고 있고요. 비용 안 받습니다. 그런 것들로.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서 부담도 없고요. 10,000원하고 30,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 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고 여기도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버튼 링크를 누르셔도 되는데요. 이 가입 버튼 누르시면 10,000원짜리하고 3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30,000원짜리에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10,000원짜리 망에서는 이제 이슈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 장중에 나오는 이슈들하고 굉장히 빠르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를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 여기 들어가시면요. 제가 이제 3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제 요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니까 누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 여기 비밀번호 치시면 들어오시면 되니까 체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